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돌아오고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IT주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893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900선을 회복했고요. 현재도 19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한 19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있었겠죠. 자세한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6거래일 만에 외국인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한 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5거래일 동안 한 5천억 원 정도, 하루에 1천억 원 정도 매도하던 외국인이 오늘장에서는 550억 원 정도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한 1천억 원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 급등하면서 12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장에서 현대차와 또 현대모비스, 기아차, 특히 현대차의 흐름이 좋습니다. 2% 상승하면서 2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잡히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1.6% 어제 이어서 상승하면서 33만 5,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3.7% 상승한 28,000원, 다시 한번 3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기관의 매수 속에 3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0.5% 상승한 3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29,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전력락 속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552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전일 대비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한 550선이 무너졌습니다. 54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죠. 외국인이 한 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따라서 한 170억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그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이 2.5% 상승한 6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나흘 만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서울반도체가 단연 눈에 띕니다. 5% 급등한 37,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92억 원, 전년 대비 285% 상승하면서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8%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3.6%,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CJENM이 2.2%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4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선 39,5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ENM은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잡혀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 오늘은 반등하는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2%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원대 찍었던 포스코 ICT가 9,00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FA는 2% 3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56,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GDP 부진이 있었고요. 또 최근 강세를 보인 유로화가 주요 지점에서 하향 돌파하면서 과잉 반응이 좀 진정되는 되돌림 현상을 보이면서 주요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달러 통화 강세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밤으로 예정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정도 상승한 1,116원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시황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가 3% 상승하면서 오늘장 코스피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외국인의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오전에는 이제
그 선물을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 2,486억 정도 순매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 시장은 아직 좀 매수세가 좀 약하긴 합니다. 566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참 오랜만에 선물하고 현물 동시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돼서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유동성 축소로 인한 어떤 시장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 경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어떤 진정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또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희가 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 반응 자체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만 고려를 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짚어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등이라 그러면 뭐 두 자릿수 상승을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3% 참 뭐 오랜만에 어떤 이런 3% 상승이라서 급등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지금 현재 뭐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이 20만 2,800주 정도 되는데 오늘 벌써 거래량 18만 주가 넘어서니까 아마 전일 거래량의 한 150% 정도 약 한 30만 주 가까이 25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의 어떤 거래량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외국계 매수가 들어와주고 주가도 나름대로의 급등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 어쨌든 바닥 탈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3%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시장도 1%대의 나름대로의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특히나 이제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언더퍼포먼 측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계 자금이 조금만 유입이 된다 그래도 상당히 좀 가벼운 깃털처럼 좀 가벼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오늘 3% 뭐 나름대로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쉽고요. 추가적으로 뭐 두 자릿수 상승까지도 충분히 좀 나와도 할 말 없는 그런 주가 수준인데 역시나 뭐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거보다는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만 좀 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해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가 추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의 어떤 증가가 수반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8월 달 들어서 4조 원이 넘었던 적이 딱 하루 8월 2일 날이고요. 그 이후로는 4조 원 한 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4조 원이라는 기준은 뭐 그냥 제가 정한 기준인데요. 4조 원이 일단은 넘어서서 어떤 거래가 된 시장이 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많을 경우에는 5조 원 이상, 6조 원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줄 때 분명히 추세 상승으로 강하게 돌아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오늘 얼만큼 수반이 되는지 현재까지 지금 거래 대금 집계된 거 보면은 약 한 2조 9천억, 약 3조 원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4조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만큼 거래가 되는지 특히나 오늘 시장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차화정이죠.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이제 어떤 2010년도에 주가를 크게 이끌었던 11년도에 이끌었던 그런 이제 차화정들이 오늘 간만에 또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 IT 쪽으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10분기 만에 단기 순이익 300억 원대로 흑자 전환한 현대상선 오늘장에서 10%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대상선을 포함한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 현대상선 사실은 주가가 3만 원대에 있을 때 주가를 봤을 때도 실적이 뭐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었는데 주가는 3만 원대였고 어디까지나 지금 최근에 이제 해운 업종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패노션의 어떤 몰락. 몰락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몰락입니다. 오늘 주가도 몰락하고 있고요. 7.5% 정도 STX 패노션 빠지고 있는데 자,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이제 해운업계 1위 회사고요. 2위가 현대상선, 3위가 이제 패노션 정도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경쟁업체 하나가 나가 떨어지면은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그 어떤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근간이 된다라는 그 기준이 되는 경기 회복된다는 측면이 해운주들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현대상선이 10분기 만에, 그러니까 뭐 한 2년 6개월, 2년 반이죠. 2년 반 만에
당기순이익이 300억대에 돌파를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 성공했는데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그중에서 저는 가장 큰 거는 어쨌든 흑자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상선 상한가 지금 갈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12.24% 2,300원 정도 상승해서 21,500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때까지나 뭐 현대상선 계속해서 뭐 양적 완화 축소 나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걸로 어쨌든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LED 관련 종목들 뭐 지금 금호전기도 2.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루멘스는 조금 뭐 강보합권이긴 합니다. 어쨌든 LED 쪽 서울반도체 비롯해서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서울반도체 현재가를 보면은 5.26% 상승해서 1,900원 상승해서 37,100원인데요. 정고점이 37,800원이기 때문에 오늘 뭐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고점 트라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정고점 트라이 하는 거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돌파된다 그러면 4만 원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고 실적도 그만큼 받쳐주는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BW 발행설이 나왔는데 이게 루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지금 뭐 엔화가 상당히 좀 강세인데 이제 샤이니의 어떤 일본 투어 콘서트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가 다 매진됐다고 하는데 보통 경기장 하나에 5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도 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콘서트 티켓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정도로 뭐 계산을 해봤을 때 뭐 S등급이나 A등급이나 상관없이 5만 명 다 꽉 찬다고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요. 10군데만 돌아다니면서 공연한다 그래도 수익액만 한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붙는 또 이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SM 뭐 최근에 루머로 어쨌든 얼룩졌지만은 오늘 외국인들 매수 전환 지금 해주는 모습이고요. 창구로만 봤을 때 매수 전환해주는 모습이고 바닥 잡을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강한 상승이 한번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 대신 오늘 특징적인 거 가운데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 부각되면서 지금 반등해주고 있다라는 측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장에서 거래 대금이 4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된다면 오후장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거래 대금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뭐 거래 대금이라는 것 자체는 매수 매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지금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매수 지금 한 600억 정도 지금 매수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지만은 1,000에서 2,000억대 정도의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거래를 늘려주느냐, 거래 대금을 늘려주느냐고 기관들은 현재 지금 937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1,000억 이상은 충분히 거래 대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순매수로. 그래서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거래소 시장에서의 순매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조 원이 넘어가는다는 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8월 달 들어서 한 번 딱 넘어갔었거든요. 8월 2일 날. 8월 2일 날 보면은 지금 그 단기 고점에서 지난 8월 2일 뭐 코스피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은 8월 2일 날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7월, 8월 통틀어서 단기 고점인데 음봉 떨어지면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상승하면서 다시 4조 원대를 넘어선다는 거는 어쨌든 반등에 좀 강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이제 굴뚝주들, 자동차,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IT,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 최근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화학주들이 의외로 소리 소문 없이 무슨 매간자도 아니고 KCC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라던가 뭐 금호석유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쭉쭉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던 것 같은데 철강주들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철강주들 포스코, 고려아연, 고려아연 어저께 뭐 고가가 종가로 끝났고요. 6.92% 상승했는데 오늘도 3.5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기 민감주와 굴뚝주들이 간다라는 거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시그널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다. 이미 반영돼 오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매수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도 어쨌든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매수는 계속될 수 있다. 그 양적완화 축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돈 가진 사람들이 월가에 있는 돈 가진 펀드 매니저들이 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시장을 조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경기 민감주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좀 밝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 막판까지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서 상승세가 유지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중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1900선을 장중 회복했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수급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6거래 만에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힘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삼성전자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문제는 코스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55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물적 분위기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11시를 기점으로 수급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매도, 외국인 쪽에서 선물 규모, 매수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수급 분위기와 함께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갭상승 출발 때 미국발 애플과 그리고 블랙베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오전 선물 시황을 잡을 당시에는 횡보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강하게 상승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개인들의 포지션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 압박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이 미결제를 증가시키는 주범이긴 하나 현재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투신의 강도 그리고 외국인의 강도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우상향 조금 맞다라고 결정을 지으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시장이 강한 지금 현재 기준은 오버랩이 좀 걸렸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치 범위를 벗어난 패턴이 지금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들의 선물 쪽이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괄되면서 매수가 잡았던 것이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또 추가적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 경우에 지수 자체적으로 보면 하방으로 좀 이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후장 조금 염두로 해두셔야 되고요. 이때 당시에 개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 전환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옵션 쪽으로 좀 보시면 콜옵션 쪽에서도 매도 포지션으로 일괄됐다라는 것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콜옵션의 매도, 그다음에 선물의 매도 하방 쪽으로 잡혀 있죠. 그렇다면 풋옵션 쪽으로 좀 보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쪽이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이 100억 가까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받아내는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포지션을 이제 구축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시장은 전혀 다른 양상 쪽으로 개인들이 풋옵션의 고집을 피면 필수록 지수는 위쪽으로 오버랩을 걸면서 가고 있다. 정상치 범위를 이미 뛰어넘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미결제와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땡겨주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오후장 2시가 넘어서부터는 막판 부근에서는 되돌림으로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눌림 조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우상향의 중요한 변곡 구간을 우상향으로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증시 쪽의 모멘텀도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 고점 부분에 형성은 되어 있지만 급락의 징후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이기 때문에요. 현재 오늘 종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잠깐 보면 이 비차익 쪽에서 바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후에 외국인들이 개인과 기관 쪽에 디커플링 현상을 가져오면서 위쪽 상단 쪽으로 플레이가 나오면서 매수 전환이 되었고 그것이 강화되면서 현재 영향력 자체는 좀 약하지만 골고루 바스켓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우상향을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 이제 대응 전략적으로 좀 보는데요. 위쪽 상단 부분에서 이제 보면 계속해서 오버슈팅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다, 오버가 걸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미 오버가 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수와 선물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 보면 현물의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폭발적으로 상승 부분을 일단 삼성전자가 더 땡겨준다라면 기술적인 부분은 다 왔지만 지금 수급의 분석을 해보면 호가창을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 더 상승 쪽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렸다, 그 전환을 확인하자란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들만이 유일하게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콜옵션의 매도, 풋옵션의 매수, 그리고 선물의 매도.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관점에서 오버랩의 최대 범위는 금일장 244.70 정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의 중요 변곡이라고 말씀드렸던 246.30을 아주 가볍게, 이게 지금 계단식이거든요. 오전장의 변곡에 오자마자 헤딩하고 옆으로 횡보, 그리고 다시 중요한 자리점에서 지지 횡보,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계단식의 N자형 패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옆으로 뉘운 N자형인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의 수급을 반대쪽으로 쏟아내기 위한 포지션들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일자리 마지막 최하단 밴드는 245.90으로 지금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빠진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빠질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미결제와 베이시스로 현재 시장을 우호적으로 만들어내고 슈팅이 나갔지만 개인들의 수급 자체가 공격적으로 매도를 더 확대시키기보다는 일단 단기성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어제 부분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과 다시 눌림 조정 부분을 만들어낼 때 철저하게 개인들을 소외시켰던 갔던 방식이 오늘장 같은 경우에 옆으로 횡보하고 난 뒤에 중국 증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슈팅이 나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만과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강한 상승 섹터를 동반했다. 그러나 이 내용 쪽에 보더라도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수반해서 보면 시간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고점 부분에서는 무조건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우리는 대응하는 부분이 오후장에서는 가장 유효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전장에 매수를 일관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오후장에서는 매도를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얘기하기 동시에 지금 살짝 위에 고점에서 눌려지는데요. 247.70 이상은 무조건 오버랩 걸려있다. 거기선 물려 죽어도 매도 포지션이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 쪽에서 이제 중요 밴드 구간 쪽은 이제 247점 여기 30대를 빨리 깨버리게 되면 순풍하고 내려오는 자리가 이 정도. 단기적으로 한 1p 변동. 그 정도가 시장의 평균값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점에서는 오전장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는 매도로 일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망이를 잡더라도 1p 언더로 잡으시는 것이 몸통을 깨기 전까지는 가장 유효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신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겠다. 오후장에서 고점 매도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이 철강과 금속 등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발표된 이 중국의 경기 지표들을 보면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발 영향을 받는 업종들 먼저 어떤 업종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뭐 네. 조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철강, 기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철강 쪽 섹터를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좀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선적으로 7월 고정 투자라든가 소매 판매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부분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해주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기록을 좀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금속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몇 개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2009년 12월 일단 63만 3천 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금일로서야 비로소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향후에는 횡보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좀 마무리가 된 이후에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냐 이 자리대를 좀 논하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도 철강, 금속 관련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 들어봤는데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가 회복된다면 뭐 조선과 기계 업황 일반적으로 살아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런 유럽 경기 회복이 철강주에도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중국 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유럽 쪽의 수출 비중이 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유럽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로 인해서 선진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지금 이제 수출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표가 일단 가시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이후에 중국 경기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다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를 뒷받침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과거에 낙폭이 컸었던 일단 경기 민감 섹터들 마찬가지로 상승의 일단 트렌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철강주 지금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철강 업종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철강주 지금 매수 타이밍일까요? 예, 우선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거나 하게 네. 된다면은 뭐 투자가 다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12%가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네.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거의 20%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바닥을 좀 탈피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추세대는 당분간 좀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철강 섹터 한 섹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일단 그 순환 상승을 좀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나름대로의 순환 과정을 좀 거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철강 가격이 7월 이후에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철강 섹터에 대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일단 매수를 보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철강 업종 내에서도 뭐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 포스코라든가 고려아연,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큰 네. 종목군들, 대형주들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비엔지스틱이나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제 포트과 다른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일단 포트에 좀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복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네.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를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크게 빠지고 난 이후에 일단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특수강 시장의 점유율이 약 50% 가까이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거의 최고치까지 육박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의 우리나라 시장의 패턴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거의 8개월 이상 동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이 동안에 외국인 쪽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느 정도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주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 쓰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상승폭이 미미했었는데요. 약간 네.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31,2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35,000원 정도 권역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바닥 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5,000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3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8,000원이 이탈되는 네. 흐름들, 즉 박스 권역입니다.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아베스트 조금 더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을 보니까 앞서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기관들이 항상 저점을 만듭니다. 네. 주가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참 네. 아이러니하게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미리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업황 개선 이런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만약에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해준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 안정적인 이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고려아연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현재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 철강 섹터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닥 권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일단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보다 좀 외국인의 수급을 더 기대해 보자라면서 오늘 살펴본 종목이었죠. 세아베스트 3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이건 좀 작은 종목입니다. 네. 일단 소형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DSR 제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DSR 제강, 그 와이어로프와 경강선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철강 섹터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제안을 해드렸던 영흥철강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적인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DSR 제강 같은 경우는 과거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와이어로프 설비에 대해서 약 500억 정도의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가시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진적인 매출, 경기 회복을 하면서 매출의 증가세는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중소형주지만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마찬 반대로 일단 세아베스트과는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투신권 쪽뿐만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작년 이 실적이 좀 악화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지만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대의 약세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매수 포인트는요. 3,400원 이하권역이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1선 부근인데요. 이 자리부터는 분할로 이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정고점권역입니다. 일단 4,000원 정도를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 모멘텀을 받고 있는 철강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정재훈 멘토를 포함해서 샘플러스 멘토 5분의 공개 방송이 이어지고 있죠. 장중 내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증식규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큐 힐링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2% 이상 오르고 있죠. 대형주 보유하신 분들 오늘 매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매수하신 파루인데요. 매수가가 5,64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이라이콤입니다. 매수가가 15,000원. 다음 종목은 루메스. 매수가가 8,200원이었습니다. 네, 전화 연결 원치 않으셔서 바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라이콤과 루메스 현재 지금 이 구간입니다.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이라이콤 뭐 순서대로 보죠, 뭐. 네, 파루부터 그럼. 파루요? 예. 네, 일단은 파루, 이라이콤, 루메스 이렇게 세 종목인데, 네. 일단은 파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파루부터 보게 되면, 일단은 변동성으로 조금 많이 좀 심해요. 5,000원까지 갔었다, 예, 네. 5,000원까지 갔었다가 오늘 다시 뭐 아래쪽으로 그 가격이 밀렸었는데 4,500원까지 왔었거든요. 지금 500원 정도 하니까 10%, 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현재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차트 조금만 더 당겨볼게요. 당겨보면 요 부분이죠. 자, 잘 보세요. 8월 5일날 나왔던 상한가 시작점인데 이 자리를 현재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표시해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상한가 나왔던 자리는 이제 안 깨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 어제 음봉 나왔죠. 음봉 나오고 오늘 쪽에서 음봉이 나와버리면서 추세가 일단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무너져야 정상인데, 이 4,600원짜리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시세가 조금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남북 경협 테마죠. 강명전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강명전기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진입하고 난 다음에 그 상한가 나왔던 자리 계속해서 버티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한가 나왔던 자리, 상한가 나왔다가 급등 나왔던 자리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내일까지 반등을, 내일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죠. 요거 잘 보시면서 파루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루가 그 뉴스가 나올 게 있을지는 없을지는 저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AI에 대한 어떤 테마 부분이죠. 이 테마가 지금 여기서 바로 소실은 안 될 거란 매수세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종목을 바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차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자, 일단은 아래쪽에 요 갭자리 있죠. 갭자리 4,600원에 손절가 형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2차 반등이 앞으로 좀 전개가 되지,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00원 좀 설정해 드릴게요. 만약에 두 번 정도 급등이 나오면 6,000원 금방 돌파하는 게 시간 문제인데, 1차적으로 6,000원에 설정한 다음에 조금 2차적으로 어디까지 반등을 주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점 신호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2차 반등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고점 신호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6,000원 정도 두고 향후에 한번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 일단 보유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랄콤은 차트, 소위 차트적인 말로 좀 차트가 좀 더러워요. 이게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좀 이해하실 건데, 상당히 네. 더럽다는 얘기가 조금 순화시키면 지저분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 차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어지럽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는 그러니까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맹점이 뭐냐면은, 요 종목이, 자, 2012년 3월 달부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000원 돌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봤을 때는 19,000원 돌파가 현재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차트 더 당겨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19,000원에 못 미치면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19,000원까지 어떤 고점의 어떤 상승 시도가 이제는 조금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렇게 고점까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요 보십시오. 요 자리인데, 자, 요게 거의 9%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음봉 나와버리면서, 그 중요한 것은 위에 거래량이 실려버리면서 미끌려버리죠. 그리고 4일 연속 음봉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엔 내일쯤에 한번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내일쯤 양봉이 나올 때 몇 퍼센트, 2%, 3%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반등이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올 자리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고점까지 반등이 이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박스권 흐름 내에서도 그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 한 16,000원 이탈하면은 조금 이거 손절이 아니죠. 16,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네. 일단 수수료 빼면은 수익 얼마 안 되겠지만은 일단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18,00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바로 흘러내린다면은 16,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멘스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반도체가 오늘 실적 좀 잘 나오면서 좀 4% 넘는 급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서울반도체 차트 잠시 한번 볼게요. 자, 2분기 실적 잘 나왔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서울반도체 있잖아요. 이게 전고점이 지금 37,500원인데 주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를 보세요. 이거 월봉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긴 장기 차트는 올라가고 있고, 긴 추세선에서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출렁임이 크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반도체 만약에 지금 이걸 갖고 있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고점 신호는 안 나온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 반도체 일단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네. 대장주가 움직여야지 2등주, 3등주가 나중에 같이 움직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LED 조명 대장주죠. 그러면 루멘스 뭡니까? 2등주, 3등주죠.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전고점 37,500원 돌파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1,500원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봉 차트 보면 우상향이죠.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꺾였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 꺾일 것 같으면은 지난달 월봉 차트에서 이 아래 꼬리가 나올 이유가 제가 보기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루멘스를
일단 장기 보유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혹시나 네. 수익이 좀 아까워서 좀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최후에도 9,500원이 안 깨지면은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손절가는 9,500원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잡았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라 그래놓고 왜 11,500원이냐? 네. 제가 보기엔 요 종목 11,500원 돌파를 하면은 전고점 제가 보기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분기점 말 그대로 분기점이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제가 보기엔 위쪽으로 11,5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11,500원 돌파하면 일단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자, 8호는 일단 단기 보유고요. 그리고 이라이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루멘스는 일단 장기 보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포털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15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 문자 주셨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하신 가격대가 4,680원이고 비중이 20%. 매도할까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지금 뭐 제가 보기엔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16일부터 거래 정지는 어떤 건가요? 거래 정지 같은 경우에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잠시만요. 그 부분 제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주권매 일단은 이 부분을 제가 이거 한 가지 놓친 액면 병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 들어가는데 보통 액면 그 병합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일시적으로 꺾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액면 병합 같은 게 지금 이게 얼마죠? 잠시만요. 지금 4,700. 이게 액면가가 지금 이제 100원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1대1인지 2대1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액면 병합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 주식수가 몇 주죠? 주식수가 지금 발행 주식수가 3,500만 주인데 주식 병합을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10% 정도는 프리미엄이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액면 병합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만약에 액면 병합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 파는 게 좀 맞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간 이유가 뚜렷하게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현재가 창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뉴스창인데 지금 최근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3D 프린트 산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D 쪽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세중이라는 종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연유로 좀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 앵커님께서 상당히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액면 병합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주가 부양을 하고 누군가 물량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7, 8%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아마 좀 전에 3D 프린트 얘기 말씀드렸죠. 3D 프린트에 대한 어떤 그런 반등이라면은 제가 보기 내일이나 모레쯤에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거라면은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액면 병합 때문에 누군가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쪽 모레 쪽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5,000원 위 쪽에서 하루 정도 더 반등 주면 5,000원 충분히 갈 것 같네요. 5,000원 부근에서 뉴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로 판단하셔가지고 일단은 매도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틀 정도 기다렸는데도 급등을 하는데도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도 급등을 했는데도 별다른 뉴스가 없다. 그렇다면 액면 병합 요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 가서 좀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가지고 계셔야 하루 그리고 많아봐야 이틀만 기다렸다가 좀 매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또 공교롭게 세중이 들어왔습니다. 8501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좀 그 전에요. 화일약품 손실이 있다라고 보내신 분 정확하게 매수가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중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현재 5,69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중 20% 앞으로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네. 일단 세중 같은 경우 하이비전 시스템에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 하이비전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단 8월 16일 날 그 주권 거래 정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켜보시고요. 뉴스가 나오면은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일 쪽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틀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 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세중 같은 경우에는 5,690원인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전에 삼성전자 3D 프린트 사업 진출 얘기 때문에 그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잘 보세요. 주가가 요때죠. 3D 프린트 한번 부각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고점 신호가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 이평선 지키게 되면서 추세가 다시 위쪽으로 조금씩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까지 이건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거 잘 보세요. 요 윗꼬리 음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 윗꼬리 음봉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죠. 여기서 1차적으로 고점 신호가 나게 되면서 여기서 물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7,000원 구간에서 7,500원 정도 구간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조금, 여기, 거점, 여기 1차적으로 고점 형성됐을 때만큼의 어떤 거래량이 다시 한번 유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요거는 제가 보기엔 돌파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둘러 팔지 마시고, 네.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5일선과 이격 조정인 것 같아요. 요게 마무리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자, 5,69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시면서, 네. 요 7,500원 요 부분 가서 1차적 한번 부대낄 겁니다. 무조건 이건 부대낀다 봐야 돼요. 1차적으로 장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건데 7,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7,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7,500원 장받고 7,000원 지켜주면서 N자형 반등이 제가 보기에는 시도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자 1차 여기서 7,500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받고 여기 N자형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N자형 반등 나올 때 돌파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때 가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딴 거 필요 없어요. 7,500원 1차적으로 장 받을 거다. 이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고 2차 반등 시도가 나왔을 때 7,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전 매물대 돌파하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조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하시니까요. 가격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화일약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900원이고 비중이 50%, 현재가가 1,750원인데 좀 손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화일약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1,900원이 맞는 거죠. 네. 1,900원이면은 뭐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거는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일약품 자체만 보시지 마시고 봐야 될 부분이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대형 수출주 좋고 대형 수출주들 강세를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 약세 보일 때 강세 보였던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섹터 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오늘 강세 업종인데 자 오늘 IT 자동차 철강 기존의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 보이는데 그 반대로 섬유유복 제약 통신 그러니까 시장 약할 때 강세 보였던 섹터들이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좀 더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화일약품뿐만 아니라 제약 섹터가 조금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섹터 쪽으로 들어갔던 수급이 대형 수출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네. 그 제약 쪽에서 좀 약세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자 라도 시계를 제가 보기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조금만 더 지켜보신다면은 요거 1,500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제약 섹터 쪽에 어떤 매기가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 수출 쪽으로 옮겨갔구나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짧게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둘러 팔지 마시고 1,500원이니까 한 1,550원이니까 250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원까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시장이 좀 더 강세를 보이면은 팔아가지고 대형 수출주 쪽으로 추정 매수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일약품 1,500원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28님께서 미디어플렉스 문자 보내셨는데 미디어플렉스 영화 관련주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미디어플렉스 오늘 현재가가 3,820원 좀 최근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엔 조금 하지 말한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 말라.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은 미스터 고를 대체할 만한 영화가 한번 또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미디어플렉스 들어간 이유가 만약에 영화 관련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라면은 일단 제가 보기엔 CJ CGV나 CJ ENM이 제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압축을 해보자면은 CJ ENM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락이 좀 마무리가 좀 됐다고 좀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난 1차적인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지금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기에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지금 3,8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안 빠지고 있는데 사시려면은 이 종목을 사야 될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모르는 영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화가 아닌 M&A 소식이라든지 실적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은 들어가시는 거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영화 1차적으로 미스터고. 예, 네. 1차적으로 영화 대한 모멘텀 받고 나서 2차적으로 미스터고가 개봉이 되는데 소위 속된 말로 쓰게요. 쫄딱 망해버렸죠. 쫄딱 망해버리니까 흥행이 좀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네.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빠지고 난 다음에 미스터고의 어떤 그 개봉에 대한 미스터고의 어떤 실망감은 일단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최근 기사를 예. 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뭐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네. 그게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게 반영이 됐다면 이게 가야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만약에 그게 네. 반영이 됐다면은 저는 이게 V자 반등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5천 원 정도 가있어야 네. 좀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는 일단 뭐 반영을 못 받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이런 흐름이 나올까지 걱정이 돼요. 자, 1차에서 반등 주고 가격 증식 나온 다음에 눌림목 보이고 반등 줄 것처럼 했지만 다시 한번 2차 하락. 요게 2차 하락이니까 네. 1차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 눌림목 다음에 2차 하락. 요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위쪽으로 4,200원을 올라탄다면은 그때 가서 차라리 그냥 추적 매수할게요. 그냥 400원 손해보더라도 추적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4,2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은 매수를 추적 매수 한번 해본다 말씀드리고 지금은 뭐 2차 하락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니면 차라리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미디어 플렉스 일단 지금은 좀 매수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좀 그 의견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이지바이오가 들어왔습니다. 6899님께서 보내신 문자인데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4,770원, 좀 손해가 많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금 3거래일째 파란색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7%나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코스닥 못 올라가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대형주로. 아까, 예, 네. 그 지난주에 코스피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코스닥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조금 제약 섹터가 좀 강세 보이고 바이오 섹터 강세 보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때 못 올라간데 네. 이게 항상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주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가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는 거. 그때 상당히 저도 열받는데 예. 이거 지금 이지바이오는 그런 피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미디어 플렉스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1차 상승 주고 나서 1차 하락, 원고점, 그러니까 1차 고점 형성하고 난 다음에 1차 가격 조정 나오죠. 그리고 버티면서 이게 더 이상 안 빠지니까 반등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2차 하락 나와버리죠. 제가 미디어 플렉스가 걱정이 되는 건 요겁니다. 이지바이오처럼 2차 하락이 나올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는 이지바이오 차트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고 이지바이오는 그거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세종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잘 보세요. 상승하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나왔죠. 가격 조정 나오고 중요한 건 장기 평선 지지받고 반등 주죠. 이지바이오는 무조건 241선 지켜주면서 세종처럼 반등 나온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 어차피 급락 나왔어요. 급락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전에 세종처럼 241선 장기 입회선 지지받고 이렇게 짧은 반등이라도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어차피 4,100원에 파나 지금 4,145원이죠. 4,145원에 파나 4,000원에 파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41선 지지받고 세종처럼 반등 나오면 그때라도 손실 조금 줄이면서 일단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거 일단 241선 지지받는지 먼저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지받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 의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241선 깨지면서 쭉 밀려버린다. 네. 그러면은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지바이오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좀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